사실 샤넬이 무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 여성이에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요, 평생 동안 그녀를 약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꿈을 응원해주고 그랬던 남자가 프랑스 남자가 아니에요. 영국 남자. 근데 그를 피레네 산맥에서 만나요. 그 파리가 아니라 말을 타다 만나는데 그가 그녀를 응원해요. 그래, 여자도 돈 벌어야지. 샤넬의 어떤 돈 벌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후원해줘요. 원래 파리에서 그냥 모자 가게쯤 하는 그냥 신진 디자이너가 도빌에 가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비아리츠로 가서 유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로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서 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카페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가 1919년 12월에 지방에서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어요. 그게 아마 그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녀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슬프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아버지자 연인이자 모든 멘토인 남자도 죽었지. 저는 만약 거기서 그녀가 그냥 슬퍼했다면 그냥 이런 샤넬의 그런 아름다운 옷들과 향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지도를 펼쳐요. 그리고 뭔가 내가 다시 살아갈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어디였을까요? 자, 쾌락의 도시고요. 카사노바의 도시입니다. 바로 베니스. 그래서 베니스로 놀러 가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영감도 얻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러시아 남자를 만나요. 드미트리 대공이라고 아주 잘생긴 남자, 키 크고 멋있어요. 네, 연하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서 이 향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냥 평범한 향수는 만들고 싶지 않은 거고 정말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향수를 만들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하냐면 1200송이의 꽃다발 같은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당시에는 이제 한 가지 꽃만 썼대요, 향수에. 근데 한 80여 가지의 원료를 넣어서 복합적이고 강렬한 향을 내달라고 해요. 전 세계에 좋은 향은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정향이나 샌드루드도 넣고요. 일랑일랑, 브라질의 통카빈, 자기 사랑했던 연인과의 기억이 있는 파리의 장미, 또 그라스의 자스민, 하여튼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장 좋은 원료를 써서 만든 게 샤넬 넘버 5입니다. 근데 원래 24개를 만드세요. 넘버 24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녀가 약간 또 미신을 믿었대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5였대요. 그래서 그냥 딱 5를 골랐대요. 그리고 5월 5일 날 출시할래?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딱 5월 5일 하면서 어린이날보다 샤넬이 좋아하는 날이었구나. 그날 뭐 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이 넘버 5 향수를 볼 때마다 그 시련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그녀가 막 그라스 지방을 다니고, 지금은 그냥 자동차 있고 편하지만 사실 그때는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가기 안 좋거든요. 근데 그녀가 이 넘버 5, 그래서 이게 21년에 이 향수가 나오는데 거의 1년 넘게 준비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방동광장을 이렇게 표성화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지리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일하고 사랑했던 그 깡봉가에 가까운 방동광장, 또 리츠 호텔에서 딱 보이는 그 경관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녀원, 제가 이 마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녀원의 추억, 공간의 추억도 담겨 있고, 또 샤넬, 여기 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파리에서 그 남자와 행복했던 추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저는 이 향을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80여 가지 원료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그라스 지방의 이런 자스민이 한 8, 9, 10월에 가면 하얀색 꽃이 쫙 펴요.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그 동네 아줌마들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은 향이 날아가가지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쫙 수확해서 바구니에 갖고 오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샤넬의 이런 향수에는 그 여성들의 노동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통카빈이라든지 그런 온갖 그 좋은 향을 내는 그 전 세계의 그 향료의 원료가 사실 이 작은 향수병 안에 있는데요. 심지어 그랬대요. 북극의 향기까지 담아달라고
저는 그게 뭔 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약간 인공 향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이 향수의 한 방에 그녀의 지리적 상상력과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과 그 시련의 상처,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행 가방을 싸고 또 실제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좀 슬프고 뭐 외로울 때마다 딱 샤넬 향수 뿌리고 한번 밖에 나가면 아, 나도 샤넬처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녀도 그랬어요. 슬플 때 밖으로 나가자.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향수 안에 그런 어떻게 저에게 약간 힘을 주는 그런 기운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애용하는 향수예요. 이 향수 외에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 도빌, 비아리츠 그리고 아까 베니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베니스, 베네치아 더불어서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그녀가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영국 남자랑 관련이 있어요. 정말 샤넬은 영국 남자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드미트리 대공 누구누구냐 막 사귀고 나서 진짜 또 사랑했던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영국 남자였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공이라고요.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이혼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자주 영국에 가서요. 그 남자 집에서도 살고 또 같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하여튼간 전역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사냥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니까 또 샤넬이 말을 잘 탔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약간 손가락질 받았는데 영국에 가면 말도 잘 타 이 여자. 이 여자 너무 막 프랑스 말도 잘해.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었을 때는 그녀가 기가 죽어있어요. 영국에 가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그녀의 옷에 대한 찬사도 벌어져서요. 사실 그녀가 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파리보다는요. 아까 얘기했던 도빌, 비아리츠 그리고 또 베니스뿐만 아니라 이 영국 런던에도 지사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부가 영국에 있었잖아요. 20세기 초반에도 대영제국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 패션 산업이 굉장히 성장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뿐만 아니에요. 그녀가 그때 디자인한 옷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스코틀랜드의 트위드라는 약간 거친 모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녀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봐둔 그 전통 옷에서 따온 거고요. 그 영국의 문화가 이 샤넬 옷에 스며드는데 그 영국 남자 사귄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남자 만났을 때는 그 러시아풍 자수라든지 뭐 그 로바하라는 그 전통 의상을 또 응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문화와 또 그 남자의 어떤 나라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자기 패션에도 넣는 전략을 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공이 되게 바다를 좋아해요. 요트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차 타고 기차 타고만 다녔는데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을 합니다. 특히 리비에라 해안이 굉장히 아름답고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해안가의 별장을 구매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은밀한 휴식 공간, 라파우자, 휴식, 포즈, 영어로는 그러니까 휴식, 쉼이라는 뜻의 그 지중해 별장을 지어요. 근데 제가 그 내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영국식으로 꾸며놨더라고.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구나. 또는 아직도 아스카페 못 잊었나? 이런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거는요. 층계였어요. 하얀색 아주 심플한 그 층계인데 그게 그녀가 10대 때 소녀 시절을 보내던 오바진 수녀원에 그 층계랑 똑같이 해달라고 그 건축가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그녀가 10대 수녀원 생활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구나. 거기가 정말 싫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건축가를 보내서 그거를 스케치하고 사진 찍어서 그대로 재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저는 기존의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해석했던 게 좀 틀렸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수녀원 생활 답답했다기보다는 그녀에게 굉장히 행복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옷에도 그런 수녀원 생활이 계속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답사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지금 해석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영국 남자였던 그 웨스트민스터 대공과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가 아이를 원해요. 근데 그녀는 이미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20대에 유산을 하고 몸이 좋지를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대공과 결혼을 하지 못해요.
영국에 가기는 이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연애도 했는데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샤넬이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시 경제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과감히 갑니다. 그때는 배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뉴욕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패션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를 타고 이 할리우드까지 갑니다. 온갖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그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녀가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데 그 여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 가서 의상도 제작을 하고 그녀가 미국에 또 자기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때 1930년대 그녀가 그 미국 여행을 해둔 게요. 사실 나중에 그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다시 복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새로운 그런 공간을 개척했던 것이. 그녀가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계속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홍보 전문가로 일하던 그 프랑스 남자를 알게 돼요. 그 이름이 폴 이리브인데요. 그 남성과 연인 관계가 되면서 가끔씩 이제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양 도시 그 리비에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가요. 근데